피부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고 수많은 분들이 이거를 쓰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몇 년째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얼굴에 뿌리고 나왔거든요. 그날 피부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화장 좀 전에 한 것 같은 요물, 진짜 요물. 안녕하세요, 송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경험이 모두 있을 거예요. 이거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사보고 근데 내가 썼더니 별로 안 좋고 좋은지 잘 모르겠고, 이거 써봤는데 또 별로고 안 좋고, 이런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저도 누가 좋다고 하면 다 사보고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써보는데, 사실 화장품에도 다 성분들이 있고 나한테 필요한 성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성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쓰는지 근데 너무 많은데? 일단 토너,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다 써가지고 샘플 가져갔는데 원래 병은 이거. 많네요. 저도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이제 내년에 40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30대에 우리가 한 번씩 만나야 되는 성분들, 화장품 성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일단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성분들이 총 6가지 있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이거 보고 작성해놓고 이렇게 쓰려고 적어놓은 거고요. 첫 번째가 히알루론산, 두 번째가 부활초 성분이거든요. 성분명은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타민 C. 근데 거기에 비타민 E가 같이 섞여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레티놀, 다섯 번째가 스쿠알란 또는 호호바 오일, 여섯 번째가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바르는 거는 토너, 오하이오우라고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분이 만든 화장품 회사인데, 이게 지금 제가 몇 년째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뭐 특별히 보습 성분이 엄청 좋다 이건 아닌데 이 거품 용기를 같이 주세요. 그래서 좋아. 이게 좋은 이유가, 이거 방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거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 그냥 이거 얼굴에 완전히 생크림처럼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보습이 싹 돼요. 그리고 피부가 조금 안정적으로 되죠. 그리고 토너 다음에 이 토너가 다 흡수된 느낌이 든다 할 때 비타민 C 제품을 그때 발라줘요. 비타민 C는 되도록이면 아침 저녁으로 다 바르면 좋은데, 발라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또 쓸 거 아니에요. 비타민 C는 항산화. 그럼 항산화가 뭐냐? 우리가 세포가 산화가 되면은 일단은 노화되는 거, 활성산소 나오고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항산화면은 산화를 막는 거잖아요. 그거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 C예요. 근데 비타민 C만으로 그게 되냐? 비타민 E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페룰릭 액시드, 그거 3가지가 합쳐지면은 가장 궁합이 좋은. 이거 지금 테스트라고 붙어있는 이유가, 제가 이거 지금 집에서 쓰는 거는 다 써가지고 샘플 이거 쓰고 있거든요. 아직 못 샀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병원에 진열해 놓은 거 테스트로 붙어있는 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뒤에 사용법 그냥 잘 써있거든요. 3-4방울만 쓰면 돼요. 이거를 이거 이렇게 스포이드가 큰데 이거 다 꽉 채워서 이거 얼굴에 다 바르면 이거 비싸요. 이거는 20만 원대예요. 근데 이거 그러면은 며칠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아껴 쓰는데, 요거도 지금 제가 몇 주째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몇 방울, 이것도 이틀은 써요. 그래서 요거 발라주시면 좋고, 비타민 C는 근데 충분히 흡수시켜주고 그 다음 제품을 바르는 게 좋아요. 이거를 그 다음에 제품을 써버리면 중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 효과가 떨어져요. 2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너무 비싸요. 비슷한 성분의 다른 걸 사용해도 되나요? 돼요. 완전 돼요. 근데 이 비타민 C만 있는 제품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비타민 E랑 페룰릭 액시드 같이 3개가 조합이 된 제품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스킨스티커스에서 얘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피부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고
수많은 분들이 이거를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대항마처럼 그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온 게 닥터 디퍼런트의 CQ 세럼. 걔는 요만한 15ml짜리로 나오는데 4만 원대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그걸로 해서 뭐 효과가 얘보다 월등히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얘는 피부가 많이 예민한 날은 조금 건너뛰는 게 좋아요. 좀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좀 발랐는데 많이 따갑다 그러시면은 엄청 한 방울씩만 그냥 발라보시거나 또는 너무 피부가 예민할 때는 건너뛰는 게 좋아요. 피부가 좀 건강해졌을 때 바르기. 다음 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는 애예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얘 그 메인 성분은 아니고 이것도 스킨스티커스 제품인데 나이아신아마이드만 따로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얘를 제가 쓰는 이유는 트리넥사민 엑시드라고 해가지고 기미,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라고 해서 이 제품은 병원 전용이에요. 병원 전용이어서 여기에 그 트리넥사민 엑시드가 3%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일반 제품은 1.5%, 1%대가 들어있어서 저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레이저 하면은 바로 이렇게 붓거든요. 많이 빨개지고. 근데 이게 색소가 이쪽에 좀 운전하면서 이쪽에 생겨가지고 이거를 좀 발라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 걔도 하는 역할이 우리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멜라닌 색소 자체를 얘가 차단을 시켜주거든요. 그럼 피부 표면으로 안 올라오게 도와주는 거. 그 역할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여드름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 홍조 있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항염 효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사 피부염 있으신 분들 여기 시뻘겋고 여기 시뻘겋고 약간 홍당무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물론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 성분을 쓰게 되면 피부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뒤에 써 있어요. 차원이 다른 미백 세럼이라고. 미백에 도움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미백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 뭐 주사 피부염이나 다른 여드름 때문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성분만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호호바 오일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관리할 때도 침투시키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쓰는 거지 이 제품이 특별히 너무너무 좋아요 해서 이 호호바 오일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 제품은 네이버에만 쳐봐도 진짜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잘 정제된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쓰고 리뷰도 많이 쌓여있는 제품들을 써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뭐 아토피 있으신 분들,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지신 분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지성이신 분들, 수부지이신 분들도 쓰시면 좋아요. 흡수력이 되게 좋고 이 성분은 피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피지 성분이랑 되게 유사해서 이거를 흡수를 시켜줬을 때 우리 몸에서 오후 되면 번들거리면서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아침에는 우리가 뭐 잔뜩 바르니까 촉촉하잖아요. 근데 오후 되면 이제 그 수분이 많이 날아가면서 다시 건조해지고 피부는 피지를 막 뿜어내서 피부를 건조한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피지를 막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 되면 번들번들거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분명 땡겼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호호바 오일 같은 거를 아침에 스킨케어 할 때 한번 첨가를 조금 해주시면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고 조금 발라주시면 우리 몸이 피지가 충분히 있고 내 피부가 아직 촉촉하구나 라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피지가 오후에 덜 올라오게 됩니다. 싼 거 써도 돼요. 얘는 비싸요. 얘는 7만 원대? 얘는 7만 원대인데 근데 모르겠네요. 왜냐면 얘도 많이 쓸 필요 없고 얘는 요거 딱 이렇게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루의 양이 요거예요. 하루 양. 이 문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쓰세요 라고 돼 있는 거고 병원용 화장품들이 조금 안전한 이유는 얘네는 피부가 일단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문제성 피부이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써도 안전하다. 그래서 저도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병원용 화장품 위주로 많이 쓰려고 해요.
얘는 그냥 여기에 로션이라고 써있긴 했는데 얘는 엄청 꾸덕꾸덕 많이 리치해요. 이름부터 리치 M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꾸덕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리치하던데. 이렇게 보면 바르면 약간 진짜 코팅되는 느낌 나버리거든요. 아예 막 엄청 흡수되는 느낌이 안 나고 약간 계속 겉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바르진 않고 지금 좀 전에 엄청 조금 짰잖아요. 그거를 아침에 많이 건조한 날 쫙 펴바르거나 아니면 밤에 잘 때 좀 많이 발라요. 그래서 이거의 성분에 세라마이드 들어있고 히알루론산 들어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히알루론산 하루에 한 번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 히알루론산 있는 애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아마 소량 들어있을 거고 여기에 트리플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트리플이라고 해서 따로 히알루론산 종류가 있는 건 아니고 히알루론산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고분자, 저분자 이런 애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가 우리 세포 그 피부 표면에 있는 세포간 지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세라마이드가 언제 제일 많이 쓰이냐면 장벽 무너지신 분들. 그래서 병원용 화장품으로 유명한 애들에는 세라마이드 거의 다 들어있을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들어있을 거고 지방산 요거 세 가지가 세콜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세 가지가 아마 거의 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은 그런 애들만 바르셔도 돼요. 내가 지금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고 완전 무너졌다, 뭐 레이저 잘못 받았다, 다 무너졌다 그러신 분들은 뭘 해도 아프다, 피부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크림 위주로 듬뿍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침에는 소량, 밤에는 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어떤 유튜버 분이 사실 추천해가지고 저 궁금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엄청 오랫동안 쓰는 화장품이 잘 없어요. 왜냐면은 맨날 궁금하면 사보고 그거 써보고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부활초 성분 들어있는 화장품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알비브에서 여기 제리초 로즈 어쩌고 써있잖아요. 이게 부활초거든요. 부활초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이고 그 다음에 이 부활초 성분이 뭐 화학명으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잖아요. 그 성분이 하는 역할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걸 쓰는 이유가 우리가 히알루론산 발랐잖아요. 수분감 있는 걸 발랐는데 그럼 그거 최대한 피부 속으로 깊이 넣고 싶어. 얘가 그 수분기를 열어줍니다. 부활초 성분이 수분기를 이렇게 통로를 좀 뚫어줘요. 그 역할을 해서 수분을 더 잘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사실 우리 화장품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건조하면 결국은 주사 맞잖아요. 뭐 리쥬란 맞고 뭐 샤넬 맞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내 화장품들이 최대한 잘 흡수될 수 있게, 히알루론산이 잘 흡수될 수 있게 이런 거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뭘 발라도 너무 건조한데 할 때 저 이거 발라요. 그리고 아침에 좀 가볍게 하고 싶은데 얘 바르기 조금 무겁다 할 때는 이거 많이 발라요. 이거는 팩도 나와요. 그래서 팩도 발라주면 좋고 여기 저번에 울령 가보니까 이거 패드도 나오던데요. 이 성분 들어있는 패드도 있어서 뭐 조금 간편하게 팩하고 싶다 할 때 세안하자마자 토너 살짝 바르고 그거 패치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오고 있다. 얘는 레티놀. 이게 아까 전에 비타민C 요거 바를 때 닥터 디퍼런트의 가성비 제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닥터 디퍼런트에서 나오는 레티놀 제품인데 저는 이거 비타리프트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레티놀 성분 중에서 약간 약한 애. 피부가 좀 예민하다? 그러면 요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요거 다음 것도 또 있어요. 성분이 레티놀 성분이 좀 더 많이 첨가된 거. 그거는 조금 적응되신 분들 아니면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하신 분들 얘 좋은 거는 주름 개선 그 다음에 비타민C, 나야신아마이드랑 궁합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주름이 개선되기만 하면 그럼 난 주름 없으니까 괜찮네가 아니고 모공 축소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탄력을 개선시켜주는 거거든요. 탄력을 개선시켜주니까 모공이 늘어나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죠. 원장님 그럼 언제 바르세요 그거? 밤에. 무조건 밤에. 얘는 밤에 발라야 돼요. 빛 받으면 안 돼요.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노래질 거예요, 얼굴이. 이것도 좀 자극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매우 소량, 펴바르기. 이거 약간 보시면 이거 색깔도 누래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려나? 이렇게 누렇잖아요. 응. 이거 누런데
이거를 뭐 모공 조금 늘어난 부위랑 눈가 부위 같은 데다가 좀 발라주면 펴 발라주세요. 그래도 약간 노란기 돌거든요. 펴 발라주시면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위를 조그맣게 하고 나중에는 보통 막 다 바르던데요. 주름 있는 데다가 적응되신 분들 막 목주름 막 이런 데 다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적응되시면 그렇게 바르셔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안 맞는 성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피부가 예민해, 지금 장벽 다 무너졌어, 비타민 C가 좋대, 그럼 이거 발라요. 그럼 얼굴 완전 뒤집어질 거거든요. 너무 따갑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리고 나는 피부 여드름 많이 나고 피부 장벽은 괜찮은데 여드름 많이 나고 너무 기름진다, 그 사람이 이거 바르면 큰일 나겠죠. 답답하고 더 여드름 나고.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성분을 사실 찾아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조합이 좋다는 거는 어떻게 섞어 쓰면 된다는 건가요? 같은 때 바르면 좋다는 거죠. 피부에 같은 시간대에 있으면. 그러니까 얘를 바르고 이제 이거 루틴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발랐는데 뭐 얘를 섞어서 쓴다가 아니고 얘 바르고 그냥 마지막에 얘는 크림 타입이니까 얘는 마지막에 그냥 얹어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약간 바세린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코팅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앞쪽에 바르면 그 다음 제품들이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바르지 말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발라주시면 되고, 적응이 필요하다. 얘네 두 개는 적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한 거, 비타민 C 바르고는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선크림은 정말 이거는 항상 강조하고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강조하는데, 아무리 귀찮아도 다른 거 다 건너떠도 그러면 이거는 발라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건조한 거랑 얘는 상관없어요. 얘를 바른다고 뭐 촉촉해지는 것도 아니고 얘는 말 그대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 피부가 보호가 되거든요. 요즘 점점 자외선이 강해지잖아요. 이거 SPF 50 이상. 발라주시는 게 좋고, 보통은 자외선 차단제가 3시간 정도면은 그 기능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야외에서 오늘 하루 종일 있는다, 햇빛 강한 데서 하루 종일 있으면은 발라주실 수 있으면 더 발라주는 거 추천. 특히 골프 하시는 분들.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피부 좋았던 분들도 결국 색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라주시면 좋고, 뭐 패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고.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나 나와가지고 이미 화장 다 했는데 그 위에 선크림 또 바르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많은 제품들이 썬밤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나 파운데이션으로 화장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선크림 어떻게 바르냐. 그러면은 팩트들 요즘에 거의 다 선크림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쿠션 팩트 같은 거 꼭 들고 다니시면서 한 번씩 그 눈가, 특히 이 광대 부위, 여기는 꼭 한 번씩 더 발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에 제발 목을 요즘에 한 40대 후반, 50대 분들 오시면 얼굴은 탱탱해요. 다 잘 관리를 해서. 근데 목은 놓친 거지. 목까지 못 바른 거죠. 남은 것만 여기다 바른 거죠. 그래서 목주름이 막 자글자글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나이가 보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되돌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선크림으로 목도 꼭 발라주시고, 남자분들은 목 뒤도 꼭 발라주세요. 여자분들 머리 길면 사실 여기 가려져서 괜찮긴 한데, 남자분들은 여기 짧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자외선 닿으면 안 돼요. 선크림 발라도 타요. 타기는 타요. 하얗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닌데 덜 타고 덜 늙고 색소 덜 올라오고. 이거는 저는 사실 파운데이션 안 쓰거든요. 파운데이션 쓰면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건조해지거나, 그래서 막 웃거나 하면 막 주름 이렇게 끼는 느낌? 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는 이 제품을 뭐 홍보를 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커버가 사실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엄청 뭐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왜냐면은 막 얼굴 만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손자국 다 남는 거 별로 싫어해가지고 지워져도 티 안 나는 거. 그래서 피부 표현은 깨끗하게 되고 촉촉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얼굴 톤을 막 엄청 화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운데이션이나 좀 더 진한 이제 메이크업 제품으로 가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제일 좋죠. 내가 레이저를 했어.
예전에 얼굴이 붉어져 있어. 그러면은 뭔가 파운데이션 같은 거 하면 왠지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촉촉했으면 좋겠고, 근데 화장을 안 하고 회사를 갈 수는 없어. 그런 분들 쓰면 좋죠. 그리고 화장을 평소에 진하게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강추. 저희 엄마도 쓰고 제 동생도 쓰고 저도 쓰고 친구들도 이거 다 쓰거든요. 제가 너무 추천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커버를 원한다 그러면은 또 이거 별론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올리브영에도 이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 써보는 게 올리브영이었어요. 기름종이 미스트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얼굴에 뿌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었는데 얼굴 상태가 하나도 안 번들거리고 되게 화장 좀 전에 한 것 같은? 잘 먹은 느낌? 그래서 그날 피부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화장 잘 먹었다고. 근데 사실은 일하고 수정 화장 안 하고 그냥 이거 갖다 뿌리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그냥 제가 여기 병원에다가 두고 끝나고 약속 있기 전에 뿌리고 그다음에 아침에 와서 한번 뿌리고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남자분들도 좋아요. 이거는 진짜로 기름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징크 성분이 사실 기름기 많아서 여드름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징크 성분만 또 얼굴에 바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징크 성분이 들어있기도 한데 수분 감소에가 좋아요. 여기에 있는 다른 성분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이거 아주 괜찮던데 이거 요물. 네.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뭘 바르기만 해도 바로 사라지는 느낌? 화장품이? 뭐 발랐는데 이거 꾸덕하다고 해서 발랐는데 슥 사라지는 느낌? 바로 건조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좀 꾸덕한 거를 발라두셔야 돼요. 얹어 두셔야 되고. 근데 이건 성향이긴 해요. 또 꾸덕한 거 찐득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너무 싫어서 그거 바르자마자 막 세수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하루 종일 불편하다. 그러면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분은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형이 묽은 애들을 쓰시는데 대신 덧 발라주셔야 돼요. 덧 발라주셔야 되고 밤에라도 자기 전에라도 조금 꾸덕한 거 발라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약간 상식 같은 건데 제일 묽은 애부터 꾸덕한 애로 가는 거예요. 바를 때는.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6가지 히알루론산, 부활초 성분, 그 다음에 호호바 오일 있었죠? 비타민C 있었죠? 레티놀,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뭐였어? 나야신아마이드. 요거 6가지 내 화장품에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겹치는 게 없는지. 겹치면은 굳이 쓰실 필요 없겠죠. 화장품 다이어트 해도 되겠죠. 무조건 이거 똑같은 거를 사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우리나라에는 진짜 너무 많아요. K-뷰티 요즘에 너무 강국이어가지고 좋은 화장품들 많으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 찾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서로 공유해주시고 그러면 저 또 따라 살게요.